안녕하세요. 용감한 투자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방송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여전히 지금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있고 계속 이제 가져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2024년 4월이면 이제 반감기가 다가오는데 그 반감기 이후에 한 18개월 동안 비트코인이 이제 오르는 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잊지 마시고 계속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은 이제 비트코인의 어떤 흐름을 보면서 약간은 예외가 없는 공식을 좀 발견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비트코인 CME 갭이라는 건데, 이 CME 갭이라는 게 뭐냐면 시카고 상품거래소 이제 비트코인의 선물 옵션이 있어요. 선물 계약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증권 거래랑 선물 거래들은 이제 주말에 쉬거든요. 주말에 쉬니까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은 주말에도 변동이 있지만 이제 주말 때는 이제 시카고 옵션 그 상품 거래소에서는 거래가 안 돼요. 안 되니까 그만한 갭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갭이 발생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그 주말에 가격이 펌핑하는 거죠. 튀어 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제가 역사적으로 과거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중요한 공식은 뭐냐면 여기를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때가 이제 비트코인 17년도에 최고점을 찍고 이제 하락의 시점으로 다가가던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19년도 이때쯤에 최저점을 한번 찍고 이때부터 서서히 이제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20년도 4월 이때가 이제 반감기였거든요. 코로나 직후죠, 바로. 그래서 올라가는 시점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될 건 뭐냐면 이제 1단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제가 보라색으로 이렇게 표기한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바닥을 찍고 나서 올라갈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유심히 봐야 될 건 뭐냐면 올라가는 이제 추세로 있을 때 이때부터 결국에는 21년 11월까지 쭉 올라갔던 거죠. 이 바닥을 찍고. 근데 이렇게 갭이 생기잖아요. 여기 이렇게 갭이 생기는데 이 갭을 생기고 이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이렇게 펌핑 해가지고 올라가면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을 하지만 다시는 이 갭을 메꾸기 위해서 다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디서 또 볼 수 있냐면 제가 표시는 안 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갭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고 나서 여기서 갭을 메꾸고 바로 가지는 않았지만 결국에는 이 갭을 여기서 메꿨다는 거예요. 이 시점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또 여기서 또 펌핑을 해요. 이렇게 갭이 생기죠. 근데 이때는 한번 갭을 메꾸고 다시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렇게 됐죠. 여기도 갭이 있죠. 갭이 있고 다시 내려왔죠. 바로. 그런 것처럼 이제 가격이 올라갈 때는 비트코인이 상승, 불장이 있을 때는 불장으로 전환이 될 때는 이렇게 이제 갭이 생길 때가 오히려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사시면 안 될 것 같고 다시 이 갭을 메꾸기 위해서 올 거라는 생각을 하시고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유효한 저점이고 유효한 거고, 그리고 역으로 이건 코로나 때니까 이제 좀 예외로 하고요.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제 여기 보시면 20년 8월이니까 이미 반감기가 지난 시점이에요. 4월 달에 반감기가 있었고 이렇게 넘어갔죠. 이때 보시면 또 한번 펌핑이 있고 나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점에 또 매수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다시 내려와서 여기 갭을 메꾸고 나서 다시 올라가죠. 그래서 이 갭을 좀 기다린다면 좀 더 낮은 가격에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는, 추매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이때도 이제 아주 작은 갭이지만 이렇게 또 갭이 생겼죠. 다시 내려왔다가 이제 올라가죠. 근데 결론적으로 보시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시점을 넘어서서는 이 최고점이죠. 17년도에 이제 죄송합니다. 여기 17년도 이 고점을 올타임 하이, 예전 올타임 하이를 넘어서는 이 시점부터는 그냥 이 갭이 메꿔지지가 않아요. 거의 보시면 이렇게 갭이 생기고 나서 이 갭을 메꾸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렇게
563일이 지난 후에 갭이 메꿔졌어요. 그리고 이때도 지금 불장에 이제 완전하게 불장으로 돌아선 시점이죠. 이때도 한 532일이 있은 후에 이렇게 갭이 메꿔졌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한 63K, 4K를 찍죠. 찍고 나서 이게 끝인가 보다라고 이제 하락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때 조심하셔야 돼요. 결론적으로는 이때 이제 한번 하락을 하고 나서 다시 올라가긴 했지만, 이 하락장으로 이제 전향이 됐을 때는 이 갭이 생기면 이걸 판단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오잖아요. 그럼 이때 매도를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때 이제 매도를 못하고 이렇게 내려갔어.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대로, 이때는 되돌림이 있었지만 다음 우리의 불작이 있을 때는 되돌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두 번의 큰 산을 안 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갭이, 하락장에서 갭이 생기면 일단 매도를 하고 보셔야 돼요. 매도를 한번 하고, 그럼 다시 이 저점에서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매도를 안 하면 결국에는 여기 며칠이죠? 한 24일 동안 이 하락에 어떤 리스크를 감내해야 되고, 또 이게 더 떨어질지 올라갈지를 모르잖아요. 이때는 사이클이 끝난 걸로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했거든요. 이게 아마 부처빔 있을 때였을 거예요. 부처님 오신 날 그날인데 이렇게 쭉 하락을 했죠. 근데 결국에는 다행히 한 번 더 이제 살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우리가 이제 다시 이제 물린 거를 팔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이렇게 다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결국에는 69K까지 찍고 최고점을 찍고, 이때부터 이제 하락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근데 이때 보시면 이렇게 갭이 생기잖아요. 그럼 무조건 파셔야 돼요. 갭이 생기면. 왜냐하면 이미 하락장으로 돌아섰는데 이 갭을 메꾸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는 이 갭을 한번 메꾸긴 했죠. 메꾸긴 했지만 아주 잠깐이에요. 순간적으로 메꾸기 때문에 이런 갭이 생기면 무조건 이제 매도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갭이 생기면서 올라갔잖아요. 올라갔으면 이때 기회를 한번 준 거예요. 그럼 다시 파셔야 돼요. 이때는 매도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는 이제 갭이 크지가 않았고 이때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이때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내용을 쭉 보시면 이 상승장의 갭이 있을 때 있어요. 이때가 아까 말씀드린 이때 한 18,000, 19,000, 이때가 17년도에 올타임 하이를 찍었던 이 전고점을 뚫는 시점이거든요. 그럼 이 뚫는 시점이 결국에는 나중에 하락의 갭을 메꾸는 시점이 될 거예요. 그럼 지금 마찬가지대로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렇게 바닥을 찍었잖아요. 15K까지 찍고 나서는 이제 이때가 이제 바닥이었고, 결국에는 이때부터 서서히 상승장의 모드로 변화를 하고 있는 건데, 전환을 하고 있는 건데, 이때는 마찬가지대로 상승장이기 때문에, 상승으로 전향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갭을 만들어주면 이때 사시면 안 돼요. 사시면 안 되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갭을 만들고 올라가면 이때 사시면 안 되고, 이게 내려올 때 갭을 메꿀 때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도에 한 18만 K, 아니 18,000달러, 그러니까 18K, 19K 그 전고점을 뚫을 때 그때부터는 갭을 메꾸지 않거든요. 그때부터는 그냥 쭉 올라가는 거예요. 원웨이로. 근데 그 전까지 이렇게 등락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반감기 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갭을 메꾸고, 이때도 마찬가지죠. 여기 갭이 생겼는데 이거는 역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상승장에 하락하는 갭은 다시 올라와서 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갭이 생겼으면 이 가격까지는 이렇게 상승해서 막 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때 좀 과도하게 빠졌을 때 매수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최근에 갭이 언제였냐면 이때였어요. 쭉 올라가다가 이렇게까지 올라갔잖아요. 한 49K, 48K까지 올라갔는데
이때 갭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때 환호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가고 막 하고. 근데 이때 갭을 한번 메꾸려고 했는데 결국은 못 메꿨죠. 갭을 못 메꾸고 쭉 올라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때 매수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갭을 여기까지 메꾸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갭이 언제 있었냐면, 지금은 여기 작은 거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1시간 봉으로 봤을 때 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1시간 봉으로 바꾼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시면 이때가 31일이래요.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떨어지고 이 갭이 생기고 나서 이렇게 하락을 했잖아요. 여기까지 하락을 했네요. 42,000달러까지. 그러면 좀 과도하게 떨어졌다 싶으면 이때 매수를 했으면 다시 갭을 채운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렇게 하락을 해도 상승으로 가는, 불장으로 가는, 아직 반감기가 오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불장으로 가는 지금 시점이기 때문에 갭을 메꾼단 말이에요. 다시 올라와서. 그럼 이때 또 사면 안 돼요. 이때 사면 또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엔 또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떨어지고 나서 이런 갭이 없다가 2월 3일이네요. 이때쯤에 커다란 또 갭이 하나 생겼어요. 그럼 이렇게 또 과도하게 떨어지잖아요. 이때도 42,000K, 42만 달러, 42,000불 정도네요. 42,000불쯤에 또 매수하면 다시 올라가고. 그러니까 결국엔 이럴 때 사면 안 되고 이때 사시면 안 돼요. 그러다가 이제 갭이 지금은 이제 없네요. 1시간 봉으로는 없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1시간 봉까지 볼 필요는 없고, 디테일하게 볼 필요는 없고, 한 하루 단위 1봉으로 보시면 좀 더 이제 여유롭게 이 갭을 메꾸는 걸 보면서 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도 지금 이제 화요일이 지나고 내일이 수요일인데, 토요일 일요일 날 이제 이 갭이 생기면, 만약에 이렇게 갭이 생겼어요. 갭이 생겨버리면 쭉 올라가. 그러면 이때 사시면 안 돼요. 다시 또 갭을 메꾸러 내려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에게는 4월달이라는 반감기가 아직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반감기가 오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69,000달러 69,000달러를 뚫기 전까지는 이 갭이 생긴 상태에서 올라가면, 이 올라갈 때 사지 마시고 다시 이걸 메꾸러 내려올 수 있어요. 뭐 그때 사시면 돼요. 결국에는 갭을 메꾸러 내려올 때. 하지만 이 과거에 2021년 11월 달에 69,000달러 있잖아요. 그 고점을, 예전 올타임 하이를 넘어서는 이 시점부터는, 이 고점을 넘어서는 시점부터는 이 갭을 메꾸러 내려오지 않을 거예요. 그냥 쭉쭉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서 이 시점은 아마도 제가 봤을 때 이제 과거의 역사적으로 보면 이 고점을 갖고 있는 다음에 한 1000일 정도가 지났어요. 1000일 정도 지나서 고점을 뚫더라고요. 그러면 이때가 한 24년 한 11월에서 12월, 빠르면 11월, 정상적이면 12월, 늦으면 25년 1월 정도쯤이면 이 고점을 뚫을 거예요. 뚫으면 그때부터는 이런 갭이 생겨도 그냥 무시하시고 쭉쭉쭉쭉쭉 그냥 뭐 그냥 매꾸로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때는 또 더 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반감기 이전까지만 사두시면 되고, 좀 더 이제 나는 더 그래도 사고 싶어 하면 이 올타임 하이를 뚫기 전까지만 사시면 돼요. 이걸 뚫은 상태에서는 69만 달러, 6만 9천 달러를 뚫은 다음에는 그 윗가격에서는 살 필요가 없어요. 그걸 사면 이제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전까지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올라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10만 달러는 너무 보수적이죠. 15만 달러, 20만 달러까지 간 다음에, 올라간 다음에 이게 떨어지면 결국에는 아까 보셨듯이 이 갭을 메꾸는 것처럼 결국에는 이 6만 9천 달러가 바닥이 될 거예요. 거의 이 6만 9천 달러에서 뭐 보수적으로 따지면 한 뭐 5만 5천 달러 정도, 이 정도 사이가 이제 뭐라고 할까요? 25년도
한 10월쯤에 올타임 하이를 찍고 최고점을 찍고 1년 내내 떨어지겠다. 26년도는 그때 바닥이 한 이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에서는 이렇게 이제 올라가면 너무 이제 폼으로 매수하지 마시고 갭을 다시 매꾸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올타임 하이를 뚫기 전까지는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갭을 메꾸는 시점에서 사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 CMA 갭은 제가 봤을 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매우 통계적으로 봤을 때 틀리지 않는 지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참고하셔가지고 비트코인을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모아갈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방송을 정말 한 몇 개월 만에 한 것 같은데, 이 방송을 뭐 예전에 구독하신 분들이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나중에 이제 뭐 비트코인을 수익화하거나 이제 2025년 10월쯤 되겠죠. 아직도 먼 얘기인데 그때 이렇게 매도를 해가지고 현금화하면 그 내용도 같이 한번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도 제가 이제 너무 좀 회사 다니느라 좀 힘들긴 한데 좀 중요한 이슈 뭐 그런 거 있으면 한번 방송을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도 그냥 구독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